여러분, 기업인이 비명을 지른다. 그것도 중소기업도 비명을 지르지만 중견기업 나아가서는요 대기업도 지금은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통영 에코파워입니다. 510억 원의 회사채를 조달하려고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0원이에요. 0원. 쉽게 말하면 51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것은요. 이 통영 에코파워의 신용보강, 쉽게 말하면 직업보증을 해준 데가 어딘가 하면요. 한화에너지예요. 하나그룹이란 말입니다. 하나에너지에서 직업보증까지 했는데도 여러분 누구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대기업이잖아. 하나에너지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는 한 개도 안 샀다. 그러면 통영 에코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진짜 1분 1초가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채 이자가 싸냐? 이것도 아닙니다. 회사채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화에너지가 보증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행금리는요 6.2, 6.2. 거기다가 D자가 958%입니다. 958%. 쉽게 말하면 7%를 준다는 거 7%. 7%를 준다는데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통영 에코파워라는 회사는 굴러갈까요? 둘러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실제로도 그럴 겁니다. 이 통영 에코파워는요. 이게 어디서도 지금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점점 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신용도가 A+입니다. A+이기 때문에 정부가 50조 규모로 지금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채권안정펀드 여기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원 대상은요. AA-등급이거든요. AA-등급. A+ 등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전체 같은 경우는 A+도 지원 대상이지만 여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체는 뭐 캐피탈 회사라든가 카드 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영 에코파워는 그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통영 에코파워라는 게 발전소잖아요. 발전소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프라이머리 CBO라고 이야기하나요? 자산담보부 증권 정부가 보증해 주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것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ECG 투자에 역행한다 해서 화학발전소는 프라이머리 CBO라는 PCBO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영 에코파워는 자칫 잘못하면요. 발전소가 참 너무 황당한 일인데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 1분 1초가 급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실조입니다. 실제.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에도 198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 통영 에코파워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당시에도 1200억 원어치 최대 주주인 HDC나 나머지 780억 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화에너지가 직업보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80억 원을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HDC나 현대산업개발이죠. 여기다가 한화에너지까지 직업보증을 썼는데도 10억 원어치밖에 안 됐습니다. 10억 원어치.
결국 말입니다. HDC가 보정한 6.1%나 한화에너지가 보정한 5.205% 이것도 지금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0억 원어치 인수 주물에 거쳤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기업들은요, 하루하루가 아니 1분 1초가 지금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통영 에코파워가 이 정도면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는 어떨까요? 대기업이 보증을 선 거예요. 대기업이. 대기업을 보증을 섰는데도 이러면 어떨까요? 일반 회사는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정부가 말입니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20조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고 회사채 또 기업은 매입에도 16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받습니다. 50조 플러스 알파가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한전채까지도 지금 유찰나는 판이에요. 3년 만기 한전채 입찰을 해보았더니 2천억 원이 영원됐어요. 영원. 입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통영 에코파워가 영원이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전채면 특수채인데 특수채도 유찰이 될 정도니 이게 뭐 심각하죠. 한전채가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요, 아주 단기 사채만 지금 발행이 된다고 해요. 단기 사채만. 3년 만기 이러니까 이거는 아예 발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전제뿐입니까? 이게 LG U+도요. 1,500억 원을 모집을 했는데 1,000억밖에 안 들어와서 500억 원이 미매각이 됐고요. 하나솔루션도 1,500억 원어치의 어떤 발행을 했는데 130억 원 인수를 받는데 거쳤습니다. 130억 원. 야,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 1분 1초가 바쁘다는 이야기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느냐.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 게다가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발권력까지 동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권력. 이 발권력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발권력까지 동원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시장 진짜 충격이죠. 보세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게 10월 27일 현재 국고채 3년물하고요. 회사채 AA-3년물하고 보면 신용 스프레드 쉽게 말하면 금리 차이가 1.357입니다. 이게 보면 근래 들어 최고치죠. 2009년에 신용 스프레드가 4% 넘게 4.5% 넘게 올라갔을 때가 있지만 지금 근래 들어서는 없습니다. 2020년에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 10월 27일 현재잖아요. 1.357까지 신용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당분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당분간 불가능하다. 그러니 시장의 어떤 위험이 지금 얼마나 커지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짐작이 될 것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어떤 규모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한다고 사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누가 중소기업을 믿고 회사채를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면 적어도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가 되는 데가 많다. 물론 중소기업이라도 아주 탄탄한 기업,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기업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중견기업 이상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에서도 지금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화가 됐고요. 돈맥 경화가 지금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맥 경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흑자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업들이 쓰나미로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 노정원 SK하이닉스 사장입니다. 노정원 SK하이닉스 사장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 뒤에 더 달기를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만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지정학적 이슈가 더해져서 지금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요.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복합 불황에 빠졌다. 경기 침체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말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경각, 쉽게 말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금 기업이 말입니다. 성장을 생각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기업에 가보면 어느 기업이든지 물론 자금이 탄탄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야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금이 기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채 비율이 100% 이내, 200% 이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채 비율이 있다는 것은요. 자본금 대비해서 100%고 자본금 대비해서 200%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자금을 돌려막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차환해가면서 기업의 경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은요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업 경영의 어떤 모양새를 전부 다 생존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생존 모드로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줄줄이 무너질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든 생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존 모드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자산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도 있고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어서 현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망하는 그런 사태. 저는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요. 생존 모드로 바꿔가면서요. 현금을 쌓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것만이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을 쌓아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더 큰 성공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위기일 때는 반드시 기회도 상존하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성장보다는 생존이다. 이게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